之进程。 2004년 4월 중국 산서성 태원시 경찰서에 조미영이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온몸을 떨고 있었으며 언뜻 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거짓 제보를 한다는 생각에 같이 온 남자친구에게 어디서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보니 남자친구는 시내 상가거리 쪽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경찰은 관할이 다르니 상가거리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상가거리 파출소에 도착한 그들은 다시 그곳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그곳 경찰이 조미영을 보아하니 마른 체형의 나이도 젊고 옷도 트렌디하게 입고 있어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조미영이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에 함께 갔던 남자친구가 그 경찰에게 여자친구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2명의 하남 사람이 여자친구를 협박해서 사람을 죽이게끔 시켰는데, 그 피해자는 여자친구의 지인인데 살해된 후 시신을 토막내서 황산에 넣어 녹여버렸다고 하며, 녹지 않는 인체 조직은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넣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던 경찰은 한편으로는 놀랐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며 못 믿겠으면 황산을 팔았던 화공약품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순경 2명을 시켜 화공약품 대리점에 같이 보냈는데, 대리점 사장의 증언으로는 며칠 전에 하남 지방 말투의 젊은 남자 2명이 와서 50kg이 넘는 황산을 사갔는데, 공장이 아닌 일반인이 그렇게 많은 황산을 사가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의아해하면서 팔았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렇게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된 경찰은 조미영에게 더 자세한 사건 내막을 듣게 되는데, 사실 조미영은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아가씨였는데,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업소에 이출령이라는 아가씨가 새롭게 들어와 같이 식사도 하며 친해졌는데, 며칠 전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돈 많은 젊은 남자 2명이 아가씨를 찾는다고 하길래 그럼 자기 집에서 놀자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출령이 잘생긴 남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그 남성들은 이름이 각각 심장은과 심장평이었으며 서로 형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이출령이 남자들에게 조미영을 소개하며 비록 아가씨 생활을 하지만 조미영은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장에 하나로 1,500만 원이나 가지고 있다고 떠벌립니다. 사실 조미영의 신발 가게는 남자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 상태였으며, 통장에는 15,000원이 들어있었지만 이출령이 1,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이출령이 자신에게 우유를 한 잔 줬는데, 그걸 마신 후 조미영은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우유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는데, 얼마가 지났는지 눈을 뜬 조미영은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철사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옆에서는 15,000원이 든 통장을 들고 1,500만 원으로 잘못 본 이출령을 꾸짖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것을 본 형제들은 조미영을 향해 살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묻게 되고, 조미영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하자 그러면 지인 중 돈 많은 여자 한 명을 불러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놀란 조미영은 살인은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남자 중 동생이 갑자기 철사로 조미영의 목을 조르며 사람을 죽여 자신들과 한패가 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에 하는 수 없었던 조미영은 평소 자신의 신발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 했던 양지영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발 가게를 저렴하게 양도할 테니 바로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조미영의 집으로 들어선 양지영은 형제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바로 제압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귀중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후 동생 심장평이 조미영에게 칼을 주면서 양지영의 목을 찌르라고 시키는데, 도저히 찌를 수 없었던 조미영이 머뭇거리자 형인 심장원이 칼을 꺼내 조미영의 목에 대고 셋 동안 찌르지 않으면 너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동생 심장평이 나서서 어차피 누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내가 목 죽이면 양지영을 풀어준 후 너를 죽이라고 시킬 수도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양지영의 목을 찌르게 되고, 피를 쏟으며 쓰러진 양지영은 몇 분 뒤 사망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살인을 하고 그 충격에 떨고 있던 조미영을 향해 두 형제는 너도 이제 살인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한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에 잡히면 모두 끝장이라고 겁을 줍니다.
그런 후 시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던 그들은 이출영과 조미영에게 돈을 주면서 육절기를 사오라고 한 후 미리 절단한 양지영의 시신을 육절기에 넣어 분쇄시킵니다. 하지만 몇 번 돌리지 않았는데 바로 육절기가 고장이 나버리자 돈이 아까웠던 형제들은 두 여자들에게 육절기를 세척한 후 반품하도록 시켰으며 그런 다음 자신들이 직접 나가 황산을 구입해와 절단된 시신을 황산에 넣어 녹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 않는 내장은 후라이팬에 넣어 기름과 함께 가열하여 처리해버렸는데 피해자의 신장 하나는 얼마 전에 인공유산을 한 이출량을 위해 몸보신용으로 먹이기 위해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던 경찰들은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미영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조미영은 얼떨결에 살인을 하고 겁에 질려있는 자신을 본 형제들이 안심을 하고 신발 가게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오라며 이출용과 함께 자기를 보내주었으며 만약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살해하던지 아니면 살인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출용과 함께 신발 가게에 도착했는데 가게를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뭔가 수상한 것을 눈치채고 돈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이출량을 따돌린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조미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주자 자신을 억지로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미영의 전화기가 울렸는데 가게를 나올 때 이출량이 말하길 늦어도 저녁 7시까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다시 그녀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조미영에게 전화를 받은 후 돈을 구했으니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시키는 대로 전화통화를 마친 조미영은 그들이 여전히 집에 있다고 경찰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경찰 간부는 몇 명의 순경을 데리고 조미영과 함께 그녀의 아파트로 출동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사건은 간혹 접해봤지만 시신을 토막내고 더욱이 시긴까지 한다는 말을 100% 믿지 못했으며 조미영이 정신 이상일 확률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기에 대규모의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으며 아파트 주위를 포위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현관문 옆에 숨은 경찰이 조미영에게 눈짓을 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으며 한참이 지나 문을 열어준 심장원이 왜 이렇게 늦게 왔으며 돈은 어디에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조미영은 너무 떨린 나머지 숨어있던 경찰 쪽을 쳐다보는데 눈치가 빨랐던 심장원은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그녀를 밖으로 힘껏 밀어버리고 현관문을 닫아버립니다. 뒤늦게 경찰이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은 이미 잠겨버렸는데 하는 수 없이 미리 준비한 서지렛대를 이용하여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하고 약 1분의 시간이 흘러서야 드디어 집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 두 형제는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멀리 달아나고 있었기에 경찰은 그들을 향해 총을 발사해보지만 어두운 밤이고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그중 한 발이 형 심장원의 허리 부분에 찰거상만 입혔을 뿐 결국 녹쳐버리게 됩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출량을 체포한 후 집안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주방의 가스렌지에 올려져 있던 후라이팬 안을 본 경찰들은 그 광경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으며 이어 냉장고를 열어본 경찰은 사람의 신장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미영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된 경찰은 급히 상부에 보고하여 달아난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태원시 전역에 대한 봉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봉쇄까지 1시간가량이 걸렸던 반면 범인들은 30분 만에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에 경찰은 검거한 이출량을 신문하는데 이출량은 순순히 그들의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녀 말에 따르면 범인은 형제지간이며 모두 6건의 범죄를 저질러 5명을 살해했는데 그중 1명은 자신이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2003년 11월부터 조미영처럼 강압에 의해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영시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내몽고자치구 포도시에 있는 융클럽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두 형제를 알게 된 후 그들을 따라 집으로 갔는데 돈을 더 줄 테니 자극적으로 놀자는 말에 속아 손발을 묶었는데 그 후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해켜 벌어놓은 돈이 없었기에 동생이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때 형 심장은이 나서서 죽이지 말고 살려두면서 다른 아가씨들을 유인해오도록 시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유인할 필요가 없으니 더욱 안전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으니 여자를 한 명 죽여야 한다며 누구를 부를 거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이출령은 자기 친구의 돈을 사기쳐 평소 안갚음을 하고 싶었던 사정이라는 아가씨를 떠올리게 되고 전화를 걸어 2배의 화대를 준다며 그녀를 집으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정이라는 여인은 두 형제들에 의해 묶이게 되고 이출령이 그녀에게 자신의 친구 돈을 사기쳤냐고 묻자 그녀는 당장 돈을 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하지만 이출령은 그녀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쳤으며 두 형제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빼앗은 후 자신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녀를 죽이라고 하자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에 바로 그녀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가 뿜어져 나와 자신의 얼굴에 튀었는데 순간 자신도 모르게 흥분을 하여 그녀를 몇 차례 더 찔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심장은은 이출령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삼았는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을 가했을 뿐 아니라 술집에 출근하여 아가씨들을 유인해오도록 수시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던 경찰은 사정이라는 아가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는데 이출령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입을 열어 그들이 시신을 토막내고 황산에 녹이려고 할 때 심장은이 갑자기 사람 신장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며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신장을 가져가서 요리를 해오라고 시켜 부득이하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신장을 요리를 해서 3명이 같이 먹었다고 진술합니다. 참혹한 그녀의 진술에 혀를 내돌리던 경찰은 그녀에게 그 형제의 여죄를 추궁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만나기 전 란주시에서 몸 파는 아가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후 한화 500만 원 정도를 강탈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강구하던 심장은이 감옥 생활 중 들었던 대로 시신을 조각내서 황산에 녹였으며 장기는 하수구에 버렸고 잘 녹지 않는 머리카락과 골반, 치아 그리고 일부 내장들은 쓰레기 봉투에 각각 담아서 외진 곳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출령의 진술에 따르면 두 형제는 하남성 신양시 회가현 사람으로 심장은은 첫째이고 심장평은 셋째라고 합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촌장까지 여기만 사람으로 성격이 포악하여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는데 그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4년 심장은이 17살이던 시절 절도죄로 체포되었지만 아버지가 돈으로 판사를 매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이듬해인 1995년에 큰아들 심장인이 다시 사고를 치는데 지역 고위관리들 집을 침입하여 하나 2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징역 2년을 살게 되고 1999년 고위관리집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다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의 노력으로 2000년 10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는 신분 세탁을 통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주는데 그 후 심장은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간호사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큰아들 심장은이 결혼을 하자 그의 아버지는 다시 사고를 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화 700만 원을 대출받아 심장은에게 주면서 셋째 아들 심장평을 데리고 란주시로 가서 사업을 하며 살도록 합니다. 이렇게 26살의 심장은은 20살이던 동생을 데리고 란주시에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시작하는데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향락에 심취하면서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사업은 망하고 무일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든 농촌 생활을 하기 싫었던 형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모의하는데 잡힐 확률이 높은 강도절도보다는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납치하여 금품을 갈취한 후 살해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웃에 살던 요방이라는 술집 아가씨를 알고 지냈는데 그녀를 납치하여 폭행하면서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만 몇 년 동안 힘겹게 번 돈을 뺏길 수 없었던 그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버텼으나 이틀간 폭행과 담뱃불로 가학행위를 하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화 500만 원을 손에 넣은 형제는 각자 철사 한 쪽씩을 잡고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황산으로 시신을 처리한 후 나머지는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게 됩니다. 큰 돈을 손에 넣은 그들은 란주시를 떠나 고향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사천성 등지를 돌며 돈을 물쓰듯하여 결국 3개월도 되지 않아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다시 범행을 모의한 형제는 산동 출신인 이출령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술집 아가씨들을 유인해오도록 시킵니다. 이출령이 첫 번째로 데리고 온 여자는 동북 출신의 조단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에게서 한화 5만 원과 은행카드, 금목걸이를 빼앗은 후 살해했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은 모두 소각해버렸으며 시신은 녹여서 하수구에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10일 정도가 지나고 이출령은 유려라는 아가씨를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돈을 요구했지만 그녀의 저금 통장은 술집 여사정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사정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자신의 통장을 이출령에게 주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그 통장으로 한화 350만 원을 인출한 그들은 하던 대로 피해자를 살해해버립니다. 2004년 1월 중순에는 동북에서 온 왕복년이라는 덩치가 큰 술집 아가씨를 집으로 유인 납치한 후 그녀의 집 열쇠를 빼앗아 이출령으로 하여금 그녀 집으로 가서 돈과 통장을 찾아오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저녁 시간에 살해하면 이웃집에 들킬까봐 다음날 낮에 살해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보일러 배관에 묶어두고 동생에게 감시하도록 시켰는데 동생의 깜빡 잠이 든 사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서 급히 달려가 보니 피해자가 주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다가 1층으로 추락을 하여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을 뿐 아니라 다행히 그 당시 외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급히 내려가 피해자를 다시 끌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1층으로 떨어지면서 내상을 입어 입과 코에서 피가 심하게 흐르고 있어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더니 형제 두 사람을 쳐다보며 이상한 웃음을 짓고 다시 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심장병이 뺨을 때려 다시 그녀를 깨우자 이출령이 급히 통장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물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2시간이 지난 밤 10시경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일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그들 세 사람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동생 심장평은 경찰에 체포된 후 당시 그녀가 지었던 기괴하고 섬뜩한 웃음을 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피해자의 시신을 기존처럼 처리하는데 시신을 녹인 황산을 하수구에 버리는 순간 뭔가에 막혀 하수구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 하수구가 막힌 것을 알게 된 범인들은 시신을 봉지에 담아 이출령의 집으로 모두 옮겨 그곳에서 처리했으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수도 청소를 할 경우 시신 조각이 발견될 것을 염려하여 그곳을 떠나기로 합니다. 2004년 음력설이 다가왔을 때 이출령은 형 심장은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산동성에 있는 자신의 고향에서 설명절을 보냈으며 동생 심장평은 홀로 고향인 하남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한 달을 지내며 돈이 떨어진 세 사람은 다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태원시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조미영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미영을 시켜 양지영을 살해하게끔 한 후 그녀의 신장을 남겨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출령을 위해 몸보신용으로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술을 들은 경찰은 이출령이 말한 도시로 급히 경찰을 파견하여 범죄 증거를 찾아본 결과 그녀의 말대로 황산에 의해 처리된 시신 조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전국 경찰망의 식인살인범들을 특급으로 수배하게 됩니다. 돈 없이 도주 중인 범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아가씨 실종 사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는데 그러던 2004년 5월 안희성에 위치한 학비시에서 4명의 아가씨들이 연속으로 실종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급히 학비시로 가게 됩니다. 유흥업소 사장의 말에 따르면 10일 사이에 4명이 사라졌는데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가게에 적지 않은 보증금을 맡겨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나 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종된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유흥업소 보안요원을 통해 실제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일본 여성이 실종 전의 형제로 보이는 남자 2명에 의해 평소보다 많은 돈을 받고 따라갔으며 그날 저녁에 또다시 이번 여성이 일본 여성의 전화를 받고 나간 후 실종이 되었으며 3번과 4번 여성 모두 일본 여성과 평소에 사이좋게 지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일본 여성에 대한 통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실종 일주일 뒤 일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형제들의 범죄 수법을 보면 일본 여성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은 강압에 의해 범인들과 공범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전에 황급하게 딸이 찾아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도망을 가야 해서 급히 신분증과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길래 큰일이 생긴 것을 느낀 어머니가 그날 바로 자신의 딸을 복건성에 있는 이모 집으로 피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급히 복건성에 있는 이모 집을 찾아간 경찰은 철이 없는 것인지 노래방에서 놀고 있던 일본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16살도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보다는 할 일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중학생 시절에는 임신까지 하여 낙태를 한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역시 범인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를 죽이면 살려준다는 말에 이번 여성을 유인하여 살해해야 할 처지에 몰렸지만 너무 어렸던 나머지 칼조차 똑바로 잡지 못하고 이번 여성을 찌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심장인이 얘는 너무 어려서 자신들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자 동생 심장평이 예쁘고 섹시한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가까이 다가가 칼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을 잡더니 자신이 직접 힘을 주어 이번 여성을 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일본 여성이 너무 어려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심장인은 1번에게 다른 아가씨 2명을 부르라고 하여 3번과 4번 여성이 도착하자 같은 방법으로 3번에게 4번을 죽이게 합니다. 원래 계획은 4명이 함께 일을 하려고 했는데 3번 여성의 집에서 한화 300여만 원의 현금과 1,300여만 원이 든 통장을 발견하면서 돈이 없다며 자신들을 속인 3번 여성을 바로 살해해버립니다. 그런 후 여러 번으로 나눠 7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나머지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을 때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어 버리자 경찰이 이미 자신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구의 시신을 모두 처리한 후 합귀실을 떠나기로 합니다. 범인들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란 일본 여성은 도망갈 마음을 먹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신분증이 집에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말하자 범인들은 그녀 역시 사람을 죽였고 나이도 어렸던지라 그녀를 믿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보내주는데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온 일본 여성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복건성 이모 집으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일본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들은 란주시로 간다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여자친구 두소영을 만나 같이 일을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급히 그곳으로 경찰을 보내 두소영이라는 여성이 일한다는 유흥업소를 찾아내지만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됩니다. 두소영은 1983년생으로 당시 21살이었는데 이미 범인들과 만나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의 신분증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석가장시에 있는 어느 여관에 투숙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석가장시로 달려간 경찰은 그 여관을 찾아가지만 두소영은 이미 그 여관을 떠났는데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들과 같이 투숙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남자들이 범인임을 확신하고 석가장시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탐문을 이어가는데 일주일 후 두소영의 신분증으로 집을 임대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그 일대를 물샐 틈 없이 포위합니다. 그리고 여경을 수도검침원으로 변장시켜 현관문을 두드리고 두소영이 문을 열자마자 경찰들이 급습하여 때마침 화장실에 있던 형제를 성공적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있던 화장실 안에는 또 다른 여성의 절단된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황산이 들어있는 통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두소영을 신문한 결과 그 피해자 여성은 자신이 석가장시에서 유인한 종화라는 술집 아가씨라고 했으며 란주시에 있을 때에는 형제들이 자신을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해 상섬이라는 여성을 죽이게끔 강요했는데 그 여인은 유흥업소 아가씨가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였는데 범인들이 자기를 만나러 란주시로 올 때 기차 안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상섬이라는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 액세서리 등이 모두 부잣집 부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범인들은 자신들을 란주시에 사업차 간다고 속이며 접근했는데 그 여성 역시 실제로는 일반 가정주부였지만 체면 때문에 자신 역시 큰 장사를 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범인들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장사할 가게를 같이 봐달라고 속이며 자신이 머물던 집으로 유인한 후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생각해서 납치했던 그녀의 은행카드에는 한화로 7,000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범인들은 그녀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했는데 끝까지 반항하는 그녀에게 심상인의 손가락이 물리자 두소영을 시켜 그녀를 살해한 후 멀리 배수구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건의 납치를 통해 11명을 살해하고 그중 2명의 장기를 먹었으며 한화로 2천만 원 정도를 갈취했다고 합니다.
2006년 2월 주범인 두 형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이출령은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일본 여성과 두 소용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보한 조미영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만 선고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의 범행 수법에 세상에 정말 악마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감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범행 사실 하나를 스스로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10대 후반에 절도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닐 때 외지에 사는 친구 집에 잠깐 숨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동네 친구에게 강간을 당해 친구가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맞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강간한 동네 친구를 밤에 강가로 불러내어 칼로 찌른 후 발로 차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 그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흉악한 악마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